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저는 알고란의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셋 박상혁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주 그야말로 급작스럽게 급락했습니다. 이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오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FTX 사태 이후 최대 하락, 도대체 왜? 입니다. 중국발 위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됐기 때문일까요? 왜 유독 크립토 시장에만 찬바람이 부는지 사실 좀 시장이 야속합니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박상혁 기자님, 이번 비트코인 하락의 배경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지난 6월부터 3만 달러대 횡보를 한 2달 정도 이어왔던 비트코인이 지난 8월 18일에 이제 폭락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네, 이 폭락의 배경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거시경제 요인이 좀 크게 이번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선 8월 16일에 FOMC에서 7월에 회의를 한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회의록 공개 내용을 보면 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려가 되고 네네. 그리고 이 금리 인상도 아직은 철회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금리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때 FOMC 회의 이후에 7월 인상이 마지막이다라는 게 일종의 컨센서스였던 것 같은데 공개된 회의록을 봤더니 더 올릴 수도 있겠네라고 시장이 인식했다라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점점 끝나간다. 인플레이션 지표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구나라는 그 시장의 우려감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 비트코인 외에도 여러 이제 위험 자산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 8월 16일에 회의록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는 이 비트코인이 29,000달러 선 정도로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25,000까지 밀렸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29,000달러에서 순식간에 25,000달러로 하락한 시기는 네, 8월 시기는. 18일이었는데요. 이 8월 17일, 18일쯤에 이 중국 경제 위기가 불어닥친다라는 네. 이제 뉴스가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과 맞춰서 29,000달러에서 25,000달러로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고요. 네, 이 왜 그러면 중국 경제 위기가 뭐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냐라고 좀 뉴스를 보니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도산을 한다. 네네네. 네, 그래서 최근 이 몇 년 동안 부동산 업체 헝다 그룹이 계속해서 파산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네네네. 이 위기감이 최근에 확대가 됐고요. 또 다른 이제 중국 부동산 업체가 있는데요. 이 비구이 위안이라는 이 부동산 업체도 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라는 뉴스가 여기가 나오면서 헝다의 4배 규모다라고 해서 헝다보다 더 큰 게 온다라고 해서 시장이 많이 우려하고 있던데 이런 우려감이 크립토 시장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좀 비트코인 폭락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이 거시경제 요소는 아니지만 네네. 좀 더 이 상황을 부추긴 폭락을 부추긴 요인을 보면은 선물 시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 원래 통상 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보면은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이 50대 50으로 맞춰지는데 뭐 비슷하죠. 네, 이 폭락 시기쯤에는 여러 가상자산 분석 업체에서 분석하기를 숏 포지션 비율이 56%까지 올랐다라는 이 분석이 나오면서 이 56%는 엄청나게 큰 수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가상자산 급락이 좀 더 가속화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숏 포지션이 56%까지 늘었다라는 건 하락에 베팅하는 자금이 그만큼 많아졌다라기 때문에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반대편에 있는 롱 포지션이 대량 청산되면서 네, 좀 급락이 좀 가속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슈를 박상혁 기자가 짚어줬는데요. 매크로 이슈 말고 나왔던 이걸 크립토 내부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거 한 명의 일탈이라고 봐야 될까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머스크 네. 또 이런 사건에 늘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머스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스페이스 X가 비트코인을 대량 정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 사실 깜짝 놀란 게 스페이스 X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다는 뉴스가 나왔었나? 저도 이제 사실 이번에 네네. 모두가 이제 이번에 알게 됐죠. 사실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팔았다는 팔았다더라. 사실을. 네. 그러니까 지금 판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한참 전에 이제 처분을 한 것이고요. 그게 최근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게 장사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회계장부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상장사기 때문에 21년 3월에 그 재무제표가 공개가 되면서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전해졌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번 분기 실적, 분기 보고서 내놓을 때마다 비트코인을 처분했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매입을 했는지가 재무제표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사기 때문에 우리가 뭘 비트코인을 샀는지 팔았는지 알 소식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뭐 좀 공개가 되면서 네. 이 비트코인을 보유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약 한 5천억 원 정도 아, 네, 비트코인을 판매를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걸 또 이제 하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네. 보도를 했고요. 네.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해를 했다. 네. 아,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판 판 것처럼. 거다. 아. 네, 지금 판 것처럼.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한 2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왜 떨어졌지? 그랬는데, 이 스페이스X에서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다 팔았대.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보통 퍼드라고 하죠. 네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 없는 부정적인 소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가격은 이미 떨어졌고 이 영향도 일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박상혁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중국 사태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FOMC 관련한 그 부정적인 기류는 지난주부터 이미 포착이 됐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CPI는 예상 상회로 나오고 네네. PPI는 예상 하회로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그 이제 상반기 비트코인 움직임대로라면 올랐어야 되는데 약간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하방 쪽으로 압력이 지속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좀 힘이 없다, 매가리가 없다, 약간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던 와중에 사실 이제 헝다가 뭐 얹혀지고 이러면서 이제 와장창 무너진 그런 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주요한 크립토 내부의 이슈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 ETF가 계속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12일에 아크인베스트에서 이제 제출한 ETF 상품이 연기 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총 8개 정도의 상품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타자가 이제 비트와이즈가 9월 1일자에 있고 9월 2일자에 이제 블랙록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연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는 어떤 그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또 이제 소송이 얽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승소가 되게 되면 다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요게 원래 18일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이때 나오지 않아서 이런 어떤 실망감, 우려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가격에 그런 이제 복합적인 하락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약간 악재는 어깨동무를 하고 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네. 악재가 어깨동무를 하고 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이제 다음 달 FOMC는 없습니다. 금리 결정을 하는. 하지만 그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요. 24일에서 26일 열리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이죠.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시간으로 25일 오후 11시 5분쯤에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연설이 아마 시장 방향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뭐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제일 관심사,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이 미국 이제 10년물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산 시장에서 염원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올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일단 그 중국에서는 긴급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은 미국의 페드 의장으로서 금리를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또 이제 립 서비스를 적당한 시기에 잘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제 완충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우려를 할 것은 아니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8월 달은 FOMC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안 하나를 우리가 미리 예단하는 것보다는 그날 무슨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떨어진 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질 때 너무 급작스럽게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대응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요. 그럼 이제 궁금해할 건 그래서 여기서 더 나빠질까? 아니면 지금 현재 26,0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번 3만 달러 선 부근에서 장기간 횡보했던 것처럼 또 횡보를 할까 궁금한데요. 일단 먼저 이 단기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이번 주에 기간 조정이 26,000달러 선에서 더 이어질까요? 아니면 여기서 뭔가 상방 혹은 하방 쪽으로 방향을 좀 틀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단기 전망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단기 이번 주 전망을 좀 여쭤볼 텐데 박사혁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생각하는 단기 전망은 비트코인 하한선이 25,000달러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만 달러 선에서 2만 달러 후반을 계속 횡보를 했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 많은 이 가상자산 분석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길게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리서치를 내놨는데 그중에 이제 글래스노드라는 분석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한 것은 이 최근에 이 비트코인 매물대가 2만 달러 후반에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다. 예, 이것은 이제 6월 달에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실제로 6월, 7월에 굉장히 많았었고 올해 들어서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그런 달이었고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레인지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돼 있나라고 봤을 때 거의 다 2만 달러 후반선이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의 특성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통상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팔지 않는 성향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네. 가성이 존중하면서 버티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 몇 달 정도의 기간 횡보를 거친다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저도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뭔가 더 이제 이 상황을 좀 뛰어넘을 만한 어떤 악재가 더 크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거시경제에서 크게 뭔가 좀 위기가 일어났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 하한선이 25,000달러에서 26,000달러 선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김동완 대표께서는 일단 그 그레이스케일 그 법원의 판결이 원래는 18일 날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뭐 좀 미뤄진 느낌이잖아요. 22일 정도로. 그렇죠. 이제 이건 제 느낌이라기보다는 저 ETF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에릭 발추나스라고 해서 이제 블룸버그의 ETF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18일 날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안 나왔고 그 다음 날짜는 22일. 네. 그 다음 날짜가 25일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데 그래서 김동완 대표는 단기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하방 쪽으로 잡힌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사실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승소를 하더라도 상승 자체가 좀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승소를 했다는 것일 뿐이지 승소를 한 거는 이제 그 어떤 현물 ETF를 승인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 언제 승인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제가 보기엔 아직 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결정할 수 굉장히 있는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승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SEC 입장에서는 이거 좀 부당하다 싶으면 또 또 항소할 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승소는 분명한 호재는 분명하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분위기인 거는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밀리게 되면 제가 이제 최근에 제일 트위터에서 많이 보고 있는 단어가 피그 부처링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피그 부처링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예요? 이게 저도 이게 뭔 말이지? 네네네. 이제 외국 친구들이 쓰길래 근데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일부러 말하자면 이익을 보게끔 한 다음에 한 방에 그러니까 부처링, 도살하는, 그 돼지 잡는 돼지 날이에요? 잡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것 자체를 돼지 살찌운 것으로 사실 비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뭐 세력이라고 하면 세력, 그러니까 이 어떤 가격의 흐름을 주도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좀 방향에 달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쉽게 조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단기 전망이야말로 그렇게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울 텐데 조금 더 시계를 넓혀가지고 뭐 장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올해 크립토 시장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 마감하기까지 한 4개월여가 남았는데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남은 4개월도 뭔가 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혁 기자도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뭔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올해 안으로 이 단기간에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뭐 9월 초에 저희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승인 심사가 네네네.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통과될 거다라고 보는 견해는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내년 초까지는 갈 거다라는 견해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올해 단기간에 상승장으로 급하게 전환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는 지금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뭐 거시경제 악재도 나오고 뭐 사건 사고도 지금 크고 작은 게 계속해서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오히려 이 저점에서 적립식 매수를 하기에는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올해에 걸쳐서 굉장히 큰 사건 사고가 이미 터졌고 진행 중이긴 하지만 큰 건에 대해서는 이미 방향성이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도 그 이상으로 공포에 지금 휩싸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상자산 내부 변수보다는 이 거시경제가 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외부 변수가 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래도 좀 내부 변수가 좀 큰 게 앞으로 뭐가 남았냐라고 네네네. 봤을 때는 이 테더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직도 문제인가요, 테더는? 네,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테더 이슈는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 좀 디패깅이 좀 꽤 장기간 미세하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좀 눈에 띄는 디패깅은 아니었지만 한 0.98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미세하게 디패깅이 계속 되어 왔었고요. 그 중에 좀 최근에는 중국 경제 위기까지 좀 겹치면서 이 중국인들의 USDT 수요가 되게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테더가 발행하는 블록체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더리움 블록체인도 있고 트론 블록체인도 있는데 이 트론 블록체인이 최근 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여기서 USDT가 많이 발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트론 블록체인은 중국계의 블록체인으로 네네네. 되게 유명한 블록체인이고 그래서 이 중국인들의 USDT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구나. 근데 그 이제 트론 블록체인에서 USDT가 굉장히 많이 발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값싼 수수료가 거론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소액 투자하면은 그 뭐 값싼 거래료가 이렇게 눈에 띄는 특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가 이 USDT를 대거 매수하고 있구나라는 소문이 현지 중국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네네. 돌았었고요. 그걸 제가 한번 취재를 해서 한번 물어봤을 때 그런 답변이 나온 적이 있어서 네네. 이게 그래서 중국 경제 위기가 실제로 터졌을 때 중국인들에 대한 USDT 수요까지 꺾이게 되면은 USDT 펀더멘탈에도 금이 갈 수 있고 USDT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소문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안 좋은 소식이 너무 많은데 김동완 대표도 하반기에는 그닥 기대할 게 없다라고 보시나요? 하반기에는 이제 아까 이제 DCA 이제 적립식 투자를 좀 시작하기에 적기라는 말씀을 박상혁 기자님이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해야 하는 거는 하반기에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 바이낸스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복수의 소스를 통해서 계속 지금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아마 소송을 진행하지 싶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이낸스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명실상부한 글로벌에서 제일 유동성이 높은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트코인의 돈맥 경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역시 이제 상당한 악재죠. 그래서 가격이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꾸로 이제 ETF 지금 승인을 하려고 보면 그 사실 이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해요. 그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아마 하반기 내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요걸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걸 피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피해서 투자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건 이제 정말 천운을 타고 나신 거고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이제 어차피 내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면 소액을 계속 이제 좀 적립식 투자로 지금부터 쌓아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안 좋게 보자면 리스크 요인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투자에 조심스럽지만 좋게 보자면 이렇게 왜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뛰잖아요. 아마 올 한 해는 움츠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 적립식으로 모아가기 좋은 한 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